치매에 걸리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보험이 있다는 말, 자식들 고생 안 시킨다는 이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혹시 내가 아프면 모아둔 재산으로 어떻게든 되겠지? 자식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치매 환자 한 명을 돌보는 데 드는 월 평균 간병비는 37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가구 평균 소득의 1.7배에 달하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금액입니다. 잠시 후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평범한 가장이 왜 가족 해체라는 비극을 맞아야 했는지, 그가 놓쳐버린 단 하나의 결정적인 준비는 과연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우리 사회의 새로운 등골 브레이커로 떠오른 부모 간병비의 실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370만 원, 1년이면 4,440만 원이고 5년이면 2억 원이 훌쩍 넘는 돈입니다. 이는 중위소득 가구가 평생 모은 금융 자산을 순식간에 증발시킬 수 있는 금액이죠.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부모를 돌보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케어 퇴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모의 노후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미래까지 통째로 무너뜨리는 비극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평범한 가장이었던 박영수 씨의 후회 섞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68이 되신 박영수 씨는 대기업에서 30년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분입니다. 퇴직금과 꼬박꼬박 부었던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는 어느 정도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서울 근교에 손때 묻은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금융 자산. 그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음 한편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설마 내가 치매에 걸리겠어? 만에 하나 걸리더라도 집 팔고 애들이 좀 보태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는 치매의 진짜 무서움이 돈이 아닌 기나긴 시간과 관계의 파괴에 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비극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3살 어린 아내에게서 나타난 작은 변화들이었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10년차 며느리의 경험담처럼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건망증이라 여겼습니다. 방금 한 말을 계속해서 되묻고 주방에서 반찬을 태우는 일이 잦아졌지만 그저 나이가 들어 그러려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결정적으로 진단이 늦어진 이유는 우리 부모님은 괜찮을 거야 라는 자식들의 막연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선별 검사를 해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마 부모님께 치매 검사를 받아보시라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결국 아내는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경증을 훌쩍 넘어 중등도 치매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현실적인 비용의 늪이 펼쳐졌습니다. 아내가 수십 년 살아온 집에 대한 집착이 심해 시설 입소를 완강히 거부하자 어쩔 수 없이 방문요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매달 120만 원이 넘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3남매가 40만 원씩 돈을 모아 간병비를 해결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며 이게 바로 우리가 엄마한테 들어주는 자식 보험이지 라며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간병 기간이 1년, 2년을 넘어가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각자의 자녀 교육비, 대출이자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며 형제 간의 통화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결국 박영수 씨는 아내의 간병비를 감당하기 위해 평생의 보금자리였던 집을 처분하고 자녀의 집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상속 분쟁이었죠. 아내의 병원비를 관리하던 큰아들이 다른 형제들로부터 재산을 빼돌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된 겁니다. 김병의 효자는 돈이다 라는 말이 가족에게 이토록 잔인한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가정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박영수 씨는 그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영수 씨의 이야기가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그가 빠졌던 함정들은 놀라울 정도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던 걸까요? 이 비극을 막을 방법은 없었던 걸까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함정은 설마 하는 안일함이 병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이미 치매 환자입니다. 이것은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변 친구 9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통계적으로 그중 1명 혹은 바로 나 자신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힌트를 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치매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지금 당장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치매는 돈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치매 간병은 평균 12.6년간 지속되는 기나긴 싸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넘어 가족 전체의 삶을 뒤흔드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자녀들의 효심에만 기댄 자식 보험은 결국 자녀의 삶을 파괴하고 가족 관계마저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보험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섣부른 믿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 보험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보장은 전혀 다릅니다. 치매 진단 시 목돈을 주는 치매보험,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 매달 생활비를 주는 간병비 보험, 그리고 간병인 고용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간병인 보험은 그 역할이 명확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가입하는 것은 눈을 감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자식에게 진짜로 물려줘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단계는 나에게 맞는 보험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만약 치매 진단 시 초기 목돈을 마련해 생활비 외에 다양한 부대 비용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단금 중심의 치매 보험을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시 매달 꾸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생활비 중심의 간병비 보험을 내가 직접 간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간병 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을 확실히 줄이고 싶다면 인력 지원 중심의 간병인 보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입니다. 보험 증권을 앞에 두고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보험 몇 세까지 보장됩니까? 최소 90세, 가급적 100세 이상 보장되는지 확인하십시오. 경증 치매부터 보장됩니까? 중증만 보장하는 보험은 정작 필요할 때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자금 평생 지급됩니까? 횟수 제한이 있는 상품은 아닌지 약관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 가장 중요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놓치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치매가 발병하면 본인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입하는 그 순간 혹은 오늘 당장 배우자나 자녀를 보험금 대리 청구인으로 반드시 지정해 두십시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훗날 자녀들이 겪어야 할 고통과 혼란을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식 보험은 자녀들이 매달 돈을 모아 부모의 간병비를 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스스로가 미리 준비하여 자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식 보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에게 간병의 멍에 대신 그들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자유를 물려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존엄성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내는 일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지금 바로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보험 증권을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자녀와 함께 혹은 배우자와 함께 치매와 간병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두려워하고 외면하기보다 오늘 제대로 알고 차분히 준비할 때 우리 모두의 노후는 비극이 아닌 평온한 삶의 마지막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